아니 근데 시선은 카메라를 봐 아니면 성형 그 우리도 상관없나? 그냥 대화하듯이 할까요? 굳이 이렇게. 캐피탈을 이제 2010년도 초반 정도부터 알고는 있었거든.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좀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건 많으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그 대표작이나 이런 내가 실물로 봤던 아이템들이 크게 나의 취향은 아니어서 그냥 멋있구나, 존나 잘 만들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도 내가 직접 사거나 이렇게 입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한 2015년인가에 그때 아마 그 스마일 패치가 처음 이제 쇼에 점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무드 자체가 이제 그런 히피 문화나 이런 것에서 좀 스트릿한 무드로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단 그거 추가된 느낌이라서 나는 그때부터 좀 관심이 생기고 그때 이제 지금에 흥행하는 아이템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 본 디테일이라든가 보로는 원래 나왔지. 보로는 원래 시그니처의 느낌이 좀 나는 거의 대부분의 영감을 힙합이나 이제 래퍼에게서 받기 때문에 그 멋있는 사람들이 착용한 거 보고 와 갖고 싶다 막 나 입고 싶다 생각을 한 그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 2010년도 중반인데 저 옷에 관심을 가지면서 캐피탈 하면 좀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강한 브랜드라서 매물들을 보면 막 10만 원 하는데 다 낡아 빠진 옷 이런 느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뭐 라키가 착용하는 그런 짤이나 뭐 스캇이 착용하는 짤들을 보면서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가져보고 싶다. 형님이 말한 대로 패치 부분이나 이런 걸 입으면 잘 입을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면서 일본을 가고 그래서 이런 스트릿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유해가 유행할 때 외국 애들이 입는 걸 입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이 캐피탈 스마일 패치나 그리고 그때 시그니처 뭐 본 이런 것들을 사기 시작했던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셀러브리티들이 맨날 입던 것들을 입다가 일본의 그 웰메이드 브랜드를 건드렸을 때 느낌이 또 다르니까 그런 게 이제 또 나름 신선하게 다가왔고 내가 처음에 이제 캐피탈 봤었을 때 그 초기형 모델들이 네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그냥 잘 만들었는데 낡은 그 느낌이 특히나 이제 샵 같은 데 갖다 놓은 물건들은 대부분 그런 거였으니까 보로 이런 걸 갖다 놓진 않았으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굉장히 영해지고 많은 장르들과 이렇게 매칭이 가능하게 그래서 요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지. 2010년도 후반부터 지금까지 좀 전성기라고 봐도 될까? 그런 것 같아. 이 빈티지의 옷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유행을 좀 타는 느낌이 그렇지. 강하잖아요.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캐피탈의 가치도 높아진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보로 같은 제품들은 볼 때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좀. 빈티지스러움이 좀 용인이 되고 사람들이 맞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브랜드가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가치가 커지지 않았나. 일단 제 첫 번째 소장품은 이제 멕시칸 본 자켓인데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 구매했던 처음 제품이고 이런 스티치나 컬러감이 저는 이 당시에는 이제 요 데님 버전은 발매가 안 됐었고 베이지 컬러랑 카키 두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베이지보다 카키가 마음에 들어서 요거 46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이제 베이스가 리에 101 자켓이고 사선으로 이렇게 포켓이 들어간 게 특징인데 등판과 팔에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저는 그냥 보통 100 사이즈를 입는다고 보면 되는데 적당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46 사이즈 기준으로. 46 사이즈가 한 10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혁 씨가 가지고 있는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데님 버전 요건 이제 한 시즌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제품 이 본 디테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꼭 캐피탈의 시그니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미국에서 바이커들이나 많이 입는 이런 디테일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저거는 캐피탈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용을 하기도 하고 이 계속 보다 보니까 저것도 괜찮네. 좀 생각이 바뀌게 된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리에 101 데님 3세대 트러커의 복각 제품이니까 데님 버전이 있으면 괜찮겠다. 나도 구매를 해보고 싶다. 근데 마침 이 제품이 발매를 했고 진짜 고민도 없이 저는 구매를 했었거든요. 제가 캐피탈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알아보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지금의 캐피탈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아니라 맞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긴 하거든요. 캐피탈 의류는 캐피탈이라고 써져 있지 않지만 캐피탈의 티가 나는. 그렇죠. 그런 거지. 이 구매하면 팔이 다 길다고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팔이 길고 저도 팔이 진짜 길어요.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참고를 하고 구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디테일 때문에 수선도 힘든 제품이긴 해요. 맞아. 롤업을 해서 입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링고야? 이게 링고 이거 존나 유명한 거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켓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스테디잖아. 링고맨 커볼 바지도 유명하긴 하지만 자켓들도 그만큼 유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런 링고맨 복각 브랜드에서 커볼을 많이 다루기는 해. 근데 또 이것도 캐피탈만의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각 브랜드보다는 복각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캐피탈만의 매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그 오리지널 복각의 느낌보다는 그런 영감을 받은 제품들로 자기들만의 해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해석을 설득할 만한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에 걸맞는 가격 혹은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시도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막상 입어보면 어렵진 않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소장 중인 데님과 이제 성혁 씨가 소장 중인 데님들로 데님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아마 이게 두 번째 구매했던 캐피탈 제품인데 이게 몽키 시스코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몽키 시스코는 핏의 이름이고 근데 이것도 그냥 몽키 시스코라고 불러요. 요렇게 디테일이 없는 몽키 시스코도 있거든요. 이제 컬러는 이제 흑청과 중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시스코가 이제 캐피탈도 리바이스처럼 뒤에 원래 택이 있거든요. 이 택을 보고 핏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 바지를 보는 순간 흑청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청이랑 두 가지 컬러가 그때 두 가지는 나왔었는데 나왔었. 이렇게 보시면 이 나일론 와이어라고 해야 되나? 이 낚싯줄 같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디테일이 되어 있고 근데 사이즈감 자체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작게 나. 바지가 저는 보통 편안하게 입으려면 30 사이즈를 입고 29는 이제 딱 맞는데 캐피탈 제품들은 전부 다 두 사이즈 업을 했습니다. 32로 구매를 했는데 내가 착용하는 사이즈보다 두 사이즈 이게 또 짝수로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32를 입는다면 34를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타빌리 집시 팬츠인데 뭐 이런 패치의 디테일이나 딱히 이렇게 설명을 할 만한 건 없고 그냥 그 미관상 그냥 저는 이게 굉장히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고 느꼈고 이렇게 밑단 쪽에 이렇게 스마일 넣는 것들이 이제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밑단에 디테일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가장 좋아하는 바지인데 또 우리 엄마는 제일 싫어하는 바지거든요. 이런 패치워크 디테일이라든지 자수 같은 게 진짜 퀄리티가 좋습니다. 하여튼 일본 브랜드는 뭐 믿고 구매하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이즈가 일단 작게 나오긴 네, 하거든요. 저는 32 사이즈입니다. 저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제일 시그니처를 할 수 있는 센츄리 데님. 이 센츄리 데님 자체가 이 사시코 기법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 그대로 센츄리 100년 입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하다. 맞아. 이런 의미를 가진 옷인데 사시코 라인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디테일이고 이것이 곧 이제 뭐 아이덴티티이자 뭐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캐피탈이 보여질 수 있는 그 자랑 같은 거죠. 우리 이렇게 한다. 이제 이게 제일 기본 제품을 만들었을 때의 컬러고 이제 여기는 염색을 해서 이제 이런 컬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품을 처음 사면 이 감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 자체가 뭐 역겨운 건 아닌데 확실히 좋은 냄새가 나고 옷 자체에서도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캐피탈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전 캐피탈 매장에 갈 때마다 직원들이 다 이걸 입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이 참 다양하게 입거든요. 이 옷 자체에 자기들이 패치워크를 진행하거나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 제품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이제 사포질을 해서 이제 멀리서 봐도 이런 디테일이 더 티가 나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데님이 아닌 그냥 팬츠류 중에서는 요즘 캐피탈 바지 중에 꽤나 흥행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잼스톤 팬츠인데 코드로이 버전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나오는 거고 원래 이제 워싱 버전으로 블랙이랑 연청, 중청 그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았지만 그 에이셉 라키가 입었던 아리아 뮤직비디오에 입었던 그 베이지 색깔 잼스톤을 보자마자 너무 사고 싶어서 이제 일본 여행 가면 내가 매장에서 사겠다 했지만 후쿠오카 매장에 없었어요. 그게 다 팔려가지고 이 블랙 제품 32 사이즈 하나 남았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구매해서 왔는데 베이지색을 더 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워싱지는 이제 잼스톤을 다 이제 체결한 뒤에 워싱을 돌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잼스톤이 굉장히 탁한 빛을 띠고 있거든요. 그 워싱을 같이 돌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드로이 버전은 이제 워싱을 안 돌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조금
반짝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역시나 사이즈는 크게 가셔야 돼요. 짝수니까 내가 32보면 32로 무난한데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바지. 근데 이 옷을 요새 사람들이 참 많이 찾는. 그렇죠. 티 나고 안 써져 있는데 티 나고 좀 뭔가 하이브 있고. 근데 형님 다른 사람들이 산다 하면 추천을 해줄 만한 바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잼스톤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좀. 과연 차용감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보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류나 신발에서 조금 그런 착용감에 대해 둔감한 편이라서 무조건 나는 그 육안상 미적인 게 저에게 이제 1순위인데 고민하는 사람에 따라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하입이 있어서 구매하고 싶다 하면 난 좀 생각을 해보라라고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성혁 씨처럼 일본 브랜드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만약에 옛날부터 갖고 싶어 했으면은 나는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뭐 매물도 굉장히 많고 일본 현지에 가서 구매하기도 좋은 바지라서 그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데님도 있고 코튼도 있고 코듀로이도 있으니까 선택지는 확실히 많은 맞아요. 제품이긴 하거든요. 이 잼스톤만 보고 사기보다는 그런 데님이나 그런 코튼이나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는 게 더 좋다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로서 뭐 가미되는 양념 같은 거지 뭐 이제 소재에 따라서 자기가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가우디 보로 니트 팬츠라고 할 수 있죠. 마리아 니트 팬츠. 이것도 이제 저는 이게 공홈을에서 처음 보고 아 그냥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네요. 스몰 사이즈. 이렇게 코디하기 쉽거나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은 아닌데 그냥 이 자체로서 저는 이런 색 조합이라든지 이게 또 이제 힙합에 있어서 또 쿠지 니트 같은 것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근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거를 뭐 굉장히 많이 입을 것 같고 이렇진 않고 좋아하시면 뭐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캐피탈이라고 적혀 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캐피탈이다. 그러면은 성혁 씨는 소장하지 않은 캐피탈 제품 중에 이게 명작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갖고 싶은 뭐 이런 피스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가지고 싶다. 그리고 캐피탈을 좋아하면서부터 이거는 사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이제 캐피탈의 보로 1세대 자켓. 근데 이게 나오면 빨리빨리 판매가 되고 구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가격대가 쉽게 접근할 가격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싸야 뭐 한 100 초반이고 뭐. 매물도 거의 한 200만 원대를 하고 또 이 보로가 대단한 게 루이비통이랑도 콜라보를 했어요. 맞아요. 킴 존스가 있을 때. 이 정도까지 하입이 있기 전이지. 그만큼 명품 브랜드에서도 리스펙을 받을 만큼의 일본에 간다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제품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아이템들도 물론 많지만은 저는 그냥 내가 가져야 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아이템을 얘기한다면 크레이지 빠삐용 팬츠라고 있는데 와 정말 진짜 예술입니다. 그 이제 데님의 타이다이를 먹인 뒤에 패치 작업을 했는데 미관상 너무 아름다운 바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핏이 2개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플레어진 형태가 있고 플레어랑 몽키 시스코 핏으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매물이 종종 뜨기도 하고 그게 아마 캐피탈 컨트리 라인이라서 이제 매장에만 오프라인으로만 발매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22SS에 나왔고 맞아. 이게 팝업 형식으로 나왔다고 맞아. 저도 들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품 자체가 일단 구하기 희소성도 있고 그게 이제 매년 찍어낸 솔직히 말해서 잼스톤이나 뭐 몽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테디하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매년 찍어내고 조금씩 바꿀 수는 있지만 매년 찍어내지만 그런 한정 수량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소위 말하는 아카이브가 될 수도 있죠. 이제 캐피탈의 아카이브는 뭐가 있겠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캐피탈 제품은 아니지만 캐피탈에서 이제 패턴사였나? 봉제사로 있었던 사람 중에 프라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프롤레타 리아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는 뭐 캐피탈과 연관은 있지만 캐피탈은 아니어도 저도 안지 그렇게 얼마 안 됐지만 그 피스들을 보면 진짜 데님으로 할 수 있는 정말 그게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제품들이 많고 1년에 한 150피스 정도밖에 못 만든다고 들었고 이미 이제 예약을 다 받은 상태 뭐 그 해에 작업할 예약은 다 받은 상태인데 외국 래퍼들도 많이 있기도 있죠. 하고 최근에 이제 에이셉 라키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바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구찌랑 콜라보한 그 아까 프롤레타 리아트라는
브랜드 셋업을 입고 있는 거 보고 정말 저는 그게 이제 럭셔리로 느껴졌거든요. 뭐 데님이 이제 가죽이나 캐시미어 같은 그런 원단 자체가 럭셔리한 원단은 아니지만 그게 그 공정과 디테일과 디자인만으로 저는 거기서 럭셔리를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레벨이지 않나 싶은. 캐피탈을 좋아하면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 브랜드를 좋아할 거고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는 브랜드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가격이 이제 많이 높은 편이긴 많이 하죠. 높아서 이제 직접 구매하거나 하긴 힘들겠지만 그냥 그 데님에 관심이 있거나 일본 브랜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브랜드를 보고 굉장히 뭔가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